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더 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내준 데 이어서 2만 9천 달러 초반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라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역시 점차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만약 2만 8천 달러가 뚫릴 경우에 2만 달러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12,5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무척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이런 충격, 과연 언제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무엇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말 바꾸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멘트가 나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금리 핸들링 이외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안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중국 관세 철폐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적극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피력하고 있어서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조만간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철폐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조절에 나설 거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선거가 이제 목전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이든 동원을 해서 자본시장의 안정화 시그널, 이 호재성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에서 은퇴 저축 계좌 이 401k에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피델리티가 이 퇴직금 일부를 401k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백업,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흔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꽤 재미있는, 의미 있는 변화 포인트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어려운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있으면 약세장도 있고 약세장이 지나가야 이 강세장이 오는 것이긴 한데 이런 과정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 곰 세력의 타겟 지점이 29,000달러 아래인데 지금 딱 29,000달러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크게 한번 빠지게 될지 아니면 이러다 반등세를 확인하게 될지 여러모로 걱정되는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1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와 27,000달러 구간에서 지지세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가격 하락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현재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멘텀 신호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중립 또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다음 지지선은 200주 이동 평균인 21,954달러가 될 것이다. 만약 이 지지선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 사상 최고가 대비 74% 낮은 17,673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은 2018년 약세장 기간에 고점 대비 최대 83%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하락선 위로 가격을 밀어올리지 못한 것은 곰 세력이 랠리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28,63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렇게 될 경우 26,7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황소가 방어해야 할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까지 뚫리면 다음 지지라인인 25,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후에는 21,8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반면 28,630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2,332달러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황소가 이 구간을 넘어서면 34,82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FX 엠파이어의 기고가 AG 톨슨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중요 지지라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2만 달러까지 후퇴가 가능하다. 올해 말에는 12,500달러까지 도달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강세 심리가 복구되기 위해서는 32,000달러 위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대대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아 보인다라면서 비트코인이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선 채 성공적인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시한 차트는 4시간 차트인데 최근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섰고 추가 하락으로 인해 터치를 한 뒤에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 볼륨이 들어온 것도 함께 표시를 했는데 과연 성공적인 지지 테스트를 받고 오른쪽 위로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T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6개월 이렇게 짧은 멘트를 하면서 차트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0년 차트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비교했는데 상단 저항선 돌파 이후에 다시 폭락을 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 엄청난 랠리를 보인 2020년 하반기의 상황이 올해도 하반기에 반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망은 제발 좀 맞아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약세장 진입 상황을 보여주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뒤따른다.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문구를 만든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지난 3주 동안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약세장 영역에 진입했다. S&P 500은 지난 1월 사상 최고가에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부추겼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20% 하락한 상태로 일간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충격을 받은 것보다 알트코인은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지점은 과연 그럼 하반기에 뭔가 강세 랠리가 가능한 재료가 존재하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가 직접 나서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고공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으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고강도 금리 인상 노래를 불렀던 양반인데 이런 사람 입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앞당겨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연내 기준금리 3.5% 인상, 0.75% 자이언트 스텝 인상 이런 거 얘기했던 양반인데 웃으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내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대충 봐도 매파 인사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비둘기 제롬 파월이 말을 바꿀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 금리만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은 한계점이 너무 분명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넌센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올린다고 이미 가격이 올라버린 짜장면 값이 내려가진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런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중국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서 직접적인 물가 인하를 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곤 있지만 재무장관이 G7 회의에 참석해서 관세 철폐 가능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백악관의 방향성 세팅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라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철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수천억 달러의 징벌적인 관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 있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폐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아예 쐐기를 박았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여러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물가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물가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단연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먹고 살긴 더 힘들어졌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려서 투자시장 엉망으로 변했고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이 투자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라면 투심이 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시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중간선거 이전에 투심 달래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의 호재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세장의 상황에 이 반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은 빠르면 7월부터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10월 정도의 시장이 의미 있는 회복세를 확연하게 보여줄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망을 지지하고 이걸 전제로 하반기 플랜을 세워놓고 있는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미국 연준의 말바꾸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은퇴 저축 계좌 401k에 비트코인 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근로자가 401k 계획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401k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과 노동부에서는 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사기, 도난, 손실 등의 위험이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이런 도널드 하원 의원은 정부는 물론 다른 어떤 정부 기관도 미국 투자자의 재정적 미래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피델리티는 지난달 은퇴 저축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천조 원 정도 규모의 401k 가운데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게 3분의 1 정도로 가장 많은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데, 피델리티는 고용주가 OK를 하면 401k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계획이 나오자마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고용주 마이클 셀러가 OK를 때리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약세장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흉흉한 소식과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있다는 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약세 국면에서는 늘상 반복됐었고, 이러다 강세장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때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확연한 분위기 변화 가능성들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